네, 또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요새 좀 저희 또 혼돈 속에 약간 네. 또 시장이 올랐다가 또 좀 왔다리 갔다 하는 네. 그래서 또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 채권 다 변동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항상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하여간 네.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불안한 느낌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예. 주제를 풀어주실 혹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그 한국 월드컵과 주시장과의 어떤 관계는 좀 뭐가 있습니까? 아 미국은 있는데 한국 뭐 이렇게 국내하고는 관련이 좀 있을까요? 월드컵과 네, 월드컵과. 국내 주가요. 네, 그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목요일 날 응원한다고 날짜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목요일 날. 원래는 네, 치킨집이 잘 되죠. 시간대가 딱 10시잖아요. 이제 맥주하고 치킨. 딱 10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새벽 막 3시, 5시 이렇게 네. 유럽에서 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킨집이 망하고 네, 그렇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은 한 7시 정도는 더 좋긴 한데 네. 10시도 치킨집이 장사가 되는 네. 그런 시간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자꾸 그럴 때는 네. 뭔가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이게 기분 좋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오늘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빈살만이 오. 기분 좋아서 증산을 좀 해주면 좋겠다. 증산을. 네네. 예. 대단하네요. 예, 사우디가 진짜- 원래 뭐 중동의 강국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예. 엄청난 이변. 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오늘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실제 뭐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그러니까 시타델의 켄 그리핀.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분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거의 이분의 업적과 영향력은 미국에서 보면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아니면 그 이상. 그러니까 실제 그 펀드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로벌 매크로 멀티 스트래티지를 갖고 뭐 금년에도 9월 때까지 29% 펀드가 올랐습니다. 오. 이런 장에서 야, 올해요. 올해 금년에. 근데 이분이 9월 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CNBC 인터뷰할 때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 우리 10월에 CPI가 좀 꺾였죠. 근데 며칠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다.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그 주말 다음 날에 그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의 큰 행사인데 골드만삭스가 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얼만큼 열 것인가. 근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약간 좀 소극적으로 이번에 소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좀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짐작은 했지만 이제 그것을 좀 확인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오늘 아침에 약간 놀랐어요. 그 디즈니가 문제점이 많고 지금 CEO인 그 밥 샤펙이 약간 영어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조금 이렇게 팀으로 하면 융화가 잘 되지 못하고 약간 좀 그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샵 엘보우라는 그 약간 그 옆구리가 좀 빼쭉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는데 완전히 그 임원들이 반기를 들고 이사회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결국 미국은 대주주가 있지 않으면 이사회가 CEO를 채용하고 평가하고 해고까지 다 이사회의 몫인데 CEO가 전격적으로 해고를 하고 2년 전에 은퇴했던 밥 아이그너를 다시 불러들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 4월에 스타벅스가 똑같은 장면이 맞네요. 연출이 맞네요. 돼서 그러네요. 하워드 슐서가 컴백을 하고 스타벅스가 지금 돌아서고 있죠. 주가도 좋고 장기 전략을 잘 세우고 시장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환호를 하고 월가 애널리스트들 평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디즈니에 뭐가 문제냐 이제 그걸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영국 행동주의자 펀드 중에 제일
대가가 이제 TCI의 크리스 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한국 투자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던 고객인데 지금은 뭐 개인 재산이 한 40조 원쯤 되는 영국의 가장 부호 중에 하나인데 와. 이분이 여기 회사가 알파벳을 60억 달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8조 원. 오. 근데 이제 1% 지분도 안 되긴 해요. 보면. 네. 근데 이제 알파벳의 공개 서한을 보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좀 자기 반성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근데 이제 알파벳은 문제가 메타와 마찬가지로 창업자 두 사람, 레리 페이지, 서지 브린이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53%인가 거의 60%를 보유해서 실제 외부 주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창업자 두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저커버그보다 좀 덜 그러니까 약간 더 오픈돼서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이런 서한을 보낸다. 그리고 이제 보통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서한을 이사회 의장이나 CEO한테 보내면 이제 그걸 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이제 말로만 우리가 좀 비용 절감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밝혀라. 그래서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이러한 그 비용 문제, 과다 인원 이런 문제가 이제 아직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이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쭉 오시는 분마다 물어봤거든요. 테슬라가 주가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뭐 한 1분만. 그러니까 저도 예. 오늘 토픽으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예. 바로 전에 예. 말씀을 예. 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주가가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져서.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분이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이 트위터가 이게 뭐 당장 몇 달 안에 해결될 턴어라운드 시킬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키맨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이후로도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25% 빠졌죠. 더 빠졌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지만 많은 악재는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약간 주가가 25% 근데 요즘 그래도 약간 강세장인데 그러니까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되게. 참 우리 또 제일 좋아하거든요. 최애 종목 우리 그죠? 야, 맞습니다. 최애 맞죠? 네네. 최애 종목이다 보니까 요즘 힘이 없어요. 실제 이분이. 뭐 예. 고객들 포트폴리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0달러가 안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그러게요. 깨지니까 우수수네. 아주 네, 그냥. 네, 네. 자, 그럼 이제 물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가 정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숟가락 얹는 겁니까? 숟가락 얻는 거죠. 네. 한번 또 대가의 말을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타델 창업자 켄 그리핀은 이제 약간 천재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입학해서 19살 때 이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한테 한 30만 달러를 받아서 그때도 뭐 풋옵션 사고 뭐 그래갖고 뭐 몇십 %씩 매년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보통 그 비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해서 한 일가를 이뤘고 우리가 아마 국내 증권사도 미국 주문을 주면 시타델이 또 증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매를 대상으로 뭐 하지는 않지만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그 풀링을 해서 그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빈훗 같은 데 주문은 다 일로 풀링이 되고 대부분 국내 증권사도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실제 엑스큐션 주문 처리가 여기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NYSE 같은데 주식 거래에 한 2, 3%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미국에서 제일 큰 증권사 중에 하나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융으로 이제 한 일가를 이룬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주목해야 되는 건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29% 올해 펀드 성과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른 얘기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운영하는 펀드의 팀, 그러니까 우리 분석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한다. 하지만 네. 나는 나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내년 중순 아니면 연말쯤, 그러니까 내 하반기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자기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자기가 뭐 이제 뭐 이분도 50대 중반이니까 따로 분석은 안 하고 팀의 분석을 갖고 자기가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얹어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대가 진짜 그 뭐 1, 2년 잘한 게 아니라 한 30년, 40년을 월등한 성과를 보인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정점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돌려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쪽에 하여간 우리 장 부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뭐 그냥 저는 무조건 돈을 잘 버는 분의 말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좀 사교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헤지펀드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달리오 같은 분은 책도 많이 쓰고 대중교육을 많이 하지만 스타델 켄그리프는 여전히 자기가 CEO 역할을 하고 펀드도 하고 증권사 CEO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꼭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예, 블랙 프라이데이. 골드만삭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불프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매출이 올라오겠, 소비가 좀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을 보면 저희 둘째가 누나 있는데 네. 자기 이제 그 짧은 방학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누나 있는 서부로 가서 역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뭐 아는 사람 집에 묵기는 하지만 일단 비행기 타고 식당 가고 그런 소비는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뭐 내구재 소비나 이런 좀 고가의 제품의 소비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 분위기를 타고 이제 매장 가서 원래 물건을 사라고 그런 거고 이제 사이버 먼데이는 이제 주말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온라인 그 주문하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뭐 사이버 먼데이가 오히려 더 매출액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요즘에 온라인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골드만삭스 그 소비재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서베이를 한 1,000명 대상으로 미국에서 했는데 평균적인 대답은 작년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지출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가 전체 한 70%. 그래서 이것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실제 아마존이 지난달에 그 뭐 처음으로 10월 달에 약간 그 온라인 행사를 했던 것도 아마 이제 이런 것을 자기네가 좀 미리 감지하고 네. 행사를 벌렸던 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11월에 일어날 매출을 또 앞으로 땡겨서 잡은 효과도 있어서 우리 10월에 리테일 세일 소비자 매출이 좀 높게 나온 것도 아마 그런 효과도 좀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남자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충동 소비를 하겠다고 하는지 여성들은 확실하게 그 소비를 줄이겠다. 최소한 하여간 소비 지출을 늘리는 여성 응답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그 절약을 잘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남성들은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맞아요. 뒤를 생각 잘 안 하죠. 우리 스스로 또 인정하는 거죠. 네. 이게 아마 그 골드만의 그 애널리스트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부자들은 여전히 높은 소비 지출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뭐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도 많이 들고 있고 주식도 많이 들고 있어서 조금 위축될 것 같은데 네. 이들은 죄송합니다. 여전히 소비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서베이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들은 더 좋죠 뭐. 물건값 싸죠. 남들 안 사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경쟁 없이 그죠? 약간 이제 중상인 분들이 만약에 소비를 포기하면 그죠? 뭔가 희소성 있는 물건을 더 쉽게 살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베조스님이 현금이 왕이다. 아껴 써라기 했기 때문에 네. 별로 진짜 이번에 그 쇼핑 시즌에 별로 쇼핑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봐도. 이게 안 아껴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안 아껴도 써도 되는 써도 안 없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뭐, 분들은 예, 소비를 예, 줄이지 예, 않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게 예, 오히려 좀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소비는 우리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 예. 시장 자, 다니시죠. 예. 네.
그 디즈니 저도 기사를 제가 아마 제일 빨리 얘기한 것 같은데 뉴스 네. 그때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근데 밥 아이거 복귀를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냐면 이미 떠난 분이고 두 가지죠. 그 정도로 디즈니가 정말 어려운가? 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 로버트 밥 아이거의 전설을 보고 싶은 건가?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디즈니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끌려 나와서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코멘트를 제가 몇 개를 들어봤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요 증권사는 이제 큰 뭐 피델리티나 이런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문. 아무도 이것을 감지를 와, 못했다고 못했어요. 하니까 완전 네, 네. 서프라이즈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밥 아이그너 어떻게 보면 미디어 업계 황제 같은 그렇죠. 이제 분이 15년 그 CEO 봉직하고 회사 엄청 벌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하여간 디즈니가 되게 외형이 많이 확장이 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바로 이제 그 핸드픽한 직접 그 수제자 비슷하게 이제 지명을 해서 이제 CEO를 시킨 사람이 법 밥 차팩인데 예, 예. 좀 리더십의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그 회사 내에서 그 좀 소란이 많았었잖아요. 그 임원들이 반발하고 많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주고 3년 계약을 얼마 전에 다시 했는데 이번에 아마 분기 실적 얼마 전에 발표할 때 워낙 안 나왔고 그런 그 내분을 잘 하여간 그 잠재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핵심 임원들이 결국은 이제 이사회가 움직여야지 CEO를 교체할 수 있는데 핵심 임원들이 CFO 포함해서 그 이사회 의장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이제 그게 마쿠에서 이제 먹혀 들어가서 정격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이번에 정격 물러난 그 밥 채팩 약간 좀 미디어 회사 사장 같지는 좀 않습니다. 좀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을? 인상이요. 네. 일단 좀 지훈이 맞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운동하신 분 같고 운동하신 분 네. 같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아니면은 뭐 네. 액션 배우 그러니까 섬세한 맛은 좀 예, 떨어지죠. 그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 정교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먹이 제 얼굴만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네. 보면 그 밥 아이그너 그러니까 이제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해서 이제 2년 동안 자기가 임시로 CEO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섬세하고 그 되게 정교하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디즈니가 좀 느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가 심화가 그렇습니다. 되고 2024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는 거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주주와의 관계, 투자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섬세하게 잘 그 보살피면서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새 목표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법 차팩은 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서 아이그너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제 임원들이 요청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인데 뭐 금년 들어서 디즈니 주가가 40% 엄청 하락을 빠졌어요. 했으니까 네, 네.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된 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좋았습니다. 되게. 그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죠, 뭐. 주간 한번 네, 기대해. 네. 그럼 이제 과거에 한번 또 아까 잠깐 네, 보셨는데. 그래서 우리 화면 네. 띄워주시면 네, 이제 네. 실제 컴백을 해서 화려하게 컴백을 해서 뭐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컴백해서 화려하게 컴백을 했고 네. 뭐 애플을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하워드 슐스가 세 번째 CEO를 지금 맡아서 이분도 한 2년 정도 텀으로 이분은 이제 후임 CEO를 인도계 미국인 경영자로 선임을 했고 법 아이그너도 한 2년 정도 본인이 임시로 CEO를 하면서 전략을 새로 짜고 그다음에 후계자를 이번에 이제 잘 골라서 양성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마 월가나 투자가들은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것을 좀 대응 능력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은 대주주가 창업한 그 패밀리가 워낙 그 많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사회의 권한이 좀 낯이 익진 않죠. 물론 이제 거스기. 금융 지주사나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조금 이사회 기능이 있긴 하지만 금융지주사는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금융지주사는 이제 정부가 뒤에서 마크 역할을 많이 하지만 미국은 대주주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상장사는 이사회가 모든 그 정권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CEO 그 승계 그 플랜을 짜는 거가 가장 이사회의 핵심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가령 애플의 팀 쿡이 3년 후에 물러나면 누가 CEO를 하면 좋을지 1, 2, 3이 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이사들이 다 주특기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국내에서 사회이사하지만 이제 저는 가령 금융 아니면 뭐 그 미디어 경험이 많은 사람, 컨텐츠 전문가, 뭐 HR 전문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장기 전략에 대해서 코칭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진짜 중요해서 이번에도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CEO를 그 한 방에 이렇게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준, 그러니까 미국 다음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주식회사의 기본 기능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례고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이런 것을 한번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오, 그렇습니까? 그럼 디즈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밥 아이가 왔고 또 하나 배당을 좀 다시 재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만한 그런 기사? 예. 배당 재개는 어쨌거나 기업이 너무 어려워져갖고 당장 못할 것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다음 예.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골드만 추정치인데 여기 보면 이제 디비던드 일드 배당 수익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배당을 이 애널리스트 잡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하워드 슐스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그너도 사업을 벌리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 돈을 많이 쓰고 그게 뭐 배당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당장은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시장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 뭐 구독자가 한 1억 6천만 명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밸류를 별로 거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늘 아까 시티 애널리스트인가 이제 그 사람이 분석한 얘기를 들으니까 넷플릭스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 주면 지금 이제 주가가 한 $90쯤 되는데 한 $45가 추가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한 1,300억 달러쯤 되죠. 디즈니가 한 1,700억 달러. 그러니까 실제 디즈니 플러스는 거의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이 부분을 투자가와 소통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건지 이제 아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부 간부 임원들,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주주들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선순위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우선순위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만삭스 애널리스트 의견을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 이제 아이그너라는 사람이 2006년에 픽사를 인수하고 2009년에 마벨 그다음에 2012년에 루카스 필름 그다음에 이제 최근 3년 전에는 21세기 폭스까지 인수를 해서 어마어마한 그 플랫폼 그 이제 백화점 같은 미디어 왕국을 만들었는데 아직 하여간 이 디즈니 플러스 영어로는 이제 DTC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분기에 15억 달러 적자, 2조 원이 넘고 이제 누적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적자를 줄이면서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원래 2024년에 아마 흑자 전환을 발표를 했죠. 근데 아마 늦어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 하여간 구조조정도 하고 하여간 뭐 인력도 보강하고 뭐 이제 하여간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뭐 워낙 또 경영 성과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바람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뭐 디즈니 왕국을 만들어셨던
뭐 한 15년 CEO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 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요. 그때 막 루카스 픽사 다 인수하면서 진짜 잘했어요. 이제 이렇게 네, 네. 대단한 컨텐츠가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쵸, 그런. 그쵸. 예. IP가 뭐 완전 황제인데 황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취직하는 거 보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가는데 디즈니 가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긴 왜냐면 지금 뭐 누적 적자 100억 달러 네. 그리고 2024년 돼야 뭐 흑자 목표인데 넷플릭스는 지금 어쨌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는 기존에 갖고 있는 IP를 활용하면서도 적자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넷플릭스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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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알파벳도 금년에 주가가 한 30% 이상 빠지면서 성장성에 대한 뭐 의문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TCI, The Children's Investment. 그래서 이분 창업한 크리스톤이 기부를 영국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월가에 페리 캐피털이라는 데 있었고 한국 투자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TCI를 만들었을 때 2003년인가 그때 저도 제 헤지펀드 만들어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 아이디어는 공유하자. 근데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진짜 대가가 되셨죠. 그래서 하여간 알파벳 한 종목만 지금 60억 달러 한 8조 구전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언더퍼폼하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메타나 아마존 같은 데 구조 조정을 좀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 공개 서한을 CEO 순다 피차이한테 보내고 이제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은 일단은 너무 인원이 많다. 네. 지난 한 7, 8년 동안 매년 20%씩 인원이 증가를 해서 헐.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도 뽑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제일 또 대우를 잘해줘요. 복지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를 마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제 초봉이 기본이 19만 불, 20만 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압도적으로 그 좋은 인재를 뽑고 그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이제 여기 TCI 펀드에서 지적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급여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핵심 인력을 코딩하는 사람이나 사이언티스트한테 주는 거는 우리는 이견이 전혀 없는데 그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테크 쪽에서는 비즈니스 사이드라 그러거든요. 네. 관리하는 사람, 마케팅 이런 사람들까지 급여가 너무 과다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원래 그 회사 조직도를 보면 왼쪽이 돈 버는 기존의 비즈니스고 오른쪽은 문샷 프로젝트라고 뭐 웨이모나 이런 뭐 그 AI 프로젝트 뭐 아니면 바이오 프로젝트 이제 이런 데에 너무 누적 적자가 심하니까 여기도 좀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의 목표를 발표를 해라.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마 에빗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한 39에서 32% 떨어졌나 최근 분기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40% 이상이 그러니까 이 그 서한을 보면 퇴임한 구글 간부 임원들하고도 인터뷰를 이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조금 그 효율을 높일 여지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약간 뭔가 남의 얘기를 좀 들으려는 그런 그런 약간 기업 문화가 좀 있긴 해요. 구글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정신 차리고 커스트 베이스를 줄이고 하여간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주가 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충분히 뭐 말이 되는 얘기고, 이게 알려진 날 좀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그러니까 뭐 미국은 엘리엇이면 영국은 TCI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대가니까. 뭐 하여간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하루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창업한 두 분이 의결권을 10배 갖고 있어서 실제 전체 보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이 한 5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사회를 교체하거나 지금 뭐 누구를 그러니까 회사를 흔들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TCI도 이제 이사회의 자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야, 하긴 구글이 약간 좀 타이트한 게 좀 덜한
다른 경쟁 네. 테크 기업들보다 그런 문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진짜 뛰어난 인재가 있으니까 좀 내부로 두죠. 그리고 네네. 이제 구글은 그 자기 근무 시간의 20%는 본업과 관련 없는 딴 거를 항상 새 거를 좀 트라이해서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생산성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 중에 또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하여간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여유도 있고 네. 창의적인 회사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그 행동주의자가 좀 압력을 넣네요. 되게. 좀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좀 쪼아라. 좋은 거죠. 예, 쫄 떼고 또 네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뭐 네, 네.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잘하겠죠. 예, 알아서 하고, 잘할 것 예, 예. 같지만 하고. 또 이런 조언을 또 듣는 문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더 발전해서 예. 주가도 많이 올라서 예.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 웃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참 예. 풍성한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요새 또 그 좋은 주식 연구소 컨텐츠는 좀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2개 찍었고요. 하나는 좀 제목이 좀 확실한 거. 네. 코스피는 저점을 통과했다. 박수.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선언을 했고 네. 다른 것은 뭐 최근 화제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버핏이 TSMC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워런 버핏이 사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그 영상 2개 찍었는데 이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에서 아마 며칠 사이에 둘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꼭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가서 보시고 삼성그룹 관련자분들에게 꼭 토스를 그래서 꼭 그분이 꼭 좀 보시게 4가지 좀 중에 전달- 3가지는 1, 2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 그분께서 네. 우리 드래곤 형님 좀 드래곤 이렇게 형. 전달이 되도록 꼭 네.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삼성그룹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위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영상 또 기대하면서 우리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